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데 어제도 방송하고 오래전부터 계속에 이화영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던 변호사에 대해서 김현지가 계속에 전화 와가지고 사임하라고 했다. 결국에 모든 내용을 다 김현지한테 보고하고 컨트롤 했다. 이렇게 제가 오래전부터 단독으로 방송했고요. 어제 드디어 이제 박상용 검사가 직접 국감에 나와가지고 박상용 검사가 그때 자기가 설주한 변호사를 들었다고 그때 아마 김현지 이재명 측의 압박 때문에 사임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박상용 검사가 어제 또 폭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방송할 때부터 어제까지 한 번도 변호사 이름을 실명을 안 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만 이화영 제가 방송하고 취재하고 과정에 또 어떻게 보면 설주한 변호사 또 명예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한 번도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는데 이제 어제부터 모든 언론에 다 공개가 돼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설주한 변호사 이름을 공개를 처음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설주한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보면 저한테 제자뻘 되는 거예요. 로스쿨을 영남대 로스쿨을 1기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영남대 로스쿨에 교수를 했기 때문에 직접 수업을 제가 법대 교수를 좀 하다가 로스쿨을 1년 있었기 때문에 직접 수업은 안 들어도 그래도 같은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성과 제자 뻘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서 또 법 쪽에 한참 후배고요. 그 다음에 설주환 변호사가 방송을 많이 합니다. 방송을. 저하고도 같이 옛날에 김태현의 라디오 있잖아요. 김태현. 거기 계속 짝꿍으로 출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잘 하니까 옛날에 이화영의 재판 진행이나 수사 상황, 그 다음에 김현지 역할, 이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방송을 했는데 실명은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설주환 변호사가 국감에 정인으로 채택이 안 됐어요. 민주당이 볼 때는 설주환 변호사가 원래 민주당에서 활동하던 고향이 호남이고 원래 민주당 변호사 소속의 민주당 패널인데 근데 이재명이 돼서 환멸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돼서. 그래서 이제 탈당을 하고요. 탈당을 하고 현재는 이제 정당에는 가입이 된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 오히려 국민의힘 쪽으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는 환멸을 느껴서 탈당을 한 이런 이제 상태에서 지금 요즘도 방송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가. 지금 이제 제가 정확하게 오늘 제가 전화해 보니까 하와이 가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어제 하와이 갔는데 갑자기 하와이 가족들하고 갔는데 지금 전화들이 기자들이 전화하고 난리니까 본인도 좀 약간 당황스럽겠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김현지하고 여러 차례 통화하고요. 그 다음에 김현지가 설주환이가 오히려 이제 검찰의 끈앞풀처럼 이화영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자백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화영을 설득한 이런 이제 변호사로 김현지나 이재명 측에서 설주환을요. 완전히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차례 아마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한 4, 5차례 전화 통화하고 결국에 사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하루아침에 있은 건 아니고요. 한참 이게 된 거죠. 지금 저쪽에 김광민이나 김현철 이런 데 지금 이화영의 변호인들 있잖아요. 이자들에게 설주환이가 사임하고 나서 또 이화영이가 불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 설주환이 안 맞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데요. 근데 설주환이가 입했을 때요. 분명히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한 거는 팩트입니다. 이건 제가 몇 번 확인했고 오늘도 확인한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주환은 진실대로 가자는 거였죠. 진실대로. 그럼 이게 이재명한테 보고 안 했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이화영이가 스스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설주환은 그냥 입회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설주환이가 부르라고 이화영이 꼬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이화영이가 어떤 이유로도 자기도 이제 진실을 밝혀야 좀 선처받는다고 생각했는지 이화영이가 먼저 이재명이 보고한 걸 자백을 했고 검찰에서 거기 설주환 변호사가 입회한 것도 분명한 팩트다.
지금 좌파들은 그게 아니라고 막 떠드는데 그는 이게 그저 여러 차례 확인했고요. 그건 다른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설주한만 있은 게 아니잖아요. 거기 그 서민석 변호사가 메인 변호사였거든요. 판사 출신 서민석. 그게도 그 입회하에 있을 때 그 이화영이가 자백한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화영이가 어떤 이유로 자기가 뭐 선처를 받겠다든지 도저히 부인하기 어려우니까 자백을 했던 거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인이 당신이 정찰이요. 그 백정화 씨 부인이 막 난리치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막 총력으로 나선 거죠. 이화영이 입을 다시 돌려달라고. 그때 이제 박찬대가 이제 그 만나고 뭐 그랬잖아요. 그때 이우일이라고 이화영의 친한 친구. 그 다음에 그 통화도 하고요. 쭉 나섰던 겁니다. 팩트가. 결국은 이제 그 설주한 변호사의 이야기는 이재명과 관련한 모든 그 사건의 컨트롤 타워가 김현지다. 이거는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설주한 변호사가 이제 이재명 민사재판도 하고요. 이재명 사건 등에 많이 변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사건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의 법률위원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변호사들, 관리, 그 다음에 뭐 비용이나 이 모든 게 다 김현지가 컨트롤 타워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지금 좌파들이요. 이제 와서 뭐라 하냐면, 그래, 김현지가 이제 그 이화영 변호사 설주한 사람식인 게 이게 무슨 문제인데? 그래, 그 맞다 치고 무슨 문제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또 적반하장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아니, 공범자잖아요. 이화영하고 이제 이재명이 공범자잖아요. 근데 공범자의 변호인이 돼서 김현지가 내용을 이렇게 보고받고 또 이게 뭐 사임해라 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입하면 그 자체가 이게 그 서로 말 맞추기도 되고요. 증거인멸도 되는 거고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공범자잖아. 공범자 변호인에 대해서 왜 김현지가 전화하고 말고 이런 이제 짓거리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이게 명백한 뭐 저는 증거인멸, 말 맞추기 이런 이제 행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심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이재명 사건도 아니고요. 왜 남의 사건, 그러면 이게 뭐 김만배 씨나 다른 이게 대장동이나 또 이게 뭐 김인석, 백현동이나 다른 이게 사건까지도 김현지가 관여한 게 아닌가. 그 실제 그 성남 FC 있잖아요. 성남 FC 그 공무원 7급밖에 안 되는 공무원이 그 김경순과 동맹인입니다. 옛날에 바둑이 그 드루킹 김경수하고 그것도 그 변호인이 누구냐면요. 변호인이 누구냐면 이게 그 김혜경이 변호인 있죠. 법무부인 김칠준 변호사 있잖아요. 김칠준 옛날에 민변 부회장 김칠준 이게 김혜경 변호인이거든요. 근데 김혜경 변호인을 거기 법무부인 다산인가 아마 거기서 거기 FC 사건의 7급 공무원 변호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천문학적 비용 드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이게 김현지나 이재명 측에서 컨트롤하니까 보세요. 김혜경의 변호인이 성남의 공무원 변호를 한다. 이것도 이게 의심이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다 변호사 선임의 김현지가 이재명이 관여하면요. 서로에게 그 변호사 통해서 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상당히 그 심각한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화영이가 일단 이게 뭐 검찰 조사에 자백한 게 있거든요.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적나라하게. 박상용 검사가 묻지도 않은까지 우리 국정원에 그 자료가 있다라면서 이화영이가 묻지도 않은까지 자백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검찰 조사는 나중에 이재명이 재판이 언젠가는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재판이 재개되면 검찰에서 자백한 거는 그 검찰 개장 있잖아요. 검찰장의 개장이 법적에 넣어가지고 정언하면요. 정근능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검찰 조사가 원래는 이게 그 부인하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내용을 부인해버리면 원래는 이게 정근능이 없는데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게 그 검찰의 조사를 받은 그 개장이 법정에 놓아가지고 정언해서 실제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이렇게 자백 진술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정인으로 부르면 예외적으로 전문 증거라도 증거능이 있다. 여기 법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형소법 개정할 때 검찰 조사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하나 남기는 거죠. 완전히 부인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실제 그 변호사들, 서민석 변호사나 설주한 변호사 입회하에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보고했다고 대북 선거 자백했다는 거는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이재명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쟁점이다. 그 변호사가 들었냐 안 들었냐는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지금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이화영이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현재 변호사비 감당도 못하고 전부 압류가 돼 있거든요. 워낙 받은 돈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재명 좀 만나봐라 뭐 이래 해도 이재명이가 돈을 직접 대주기는 좀 어렵잖아요. 직접 이렇게 설주한 변호사도 제가 변호사비 누구한테 받았냐 했더니 백정환 씨 뭐 이화영 측에 받았다고 하는데 뒤로는 대준지 몰라도요. 따라서 지금 상당히 이화영이가 흔들리고 있고 부인도 생계도 어렵지만 만약에 사면이 안 되면요. 사면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범죄로 재판 중일 때는 그 재판부에다가 사실조 해가지고 어떤 사건으로 또 재판 중인데 어떤 중대한 범죄냐 이런 중대한 범죄잖아. 그러면 이게 사면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화영이가 5년 내에 사면대가 놓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 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바로 자백, 다시 한번 자백할 수가 있죠. 한 번 배신한 놈은 영원히 또 배신합니다. 이건 이게 불변의 진리입니다. 한동훈이 보면 알잖아요. 한 번 이게 배신한 놈은 계속 언젠가 또 배신합니다. 뭐 이화영 입장에서,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이화영이가 배신해가 부른 거잖아. 근데 또 사면 안 되고 이러면요. 또 이게 불수가 있다. 그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설주한 변호사가 지금 하와이 여행 중이니까 나중에 돌아오면요. 저희 서종TV에 한번 제가 출연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김현지 실체나 또 이게 이화영이 뭐라고 진술했는지 이걸 설주한 변호사님 모시고 한번 제대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요. 판단할 수 있도록 뭐 제가 약속은 전화로 했습니다. 하여튼 이 좌파들이 막 설주한 변호사님 공격하고 난린데요. 난린데. 근데 또 국정감사 정의는 못 부르고 너무 이게 또 폭탄 발언이 나오니까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김현재의 실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설 변호사와 함께 진실을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